자, 최윤종입니다. 최윤종. 지난주 금요일 사건 반장에서 이자의 이름을 처음 공개했죠. 모두가 피해자분이 깨어나시길 바랬지만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최윤종은 피해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자, 피해자에 대해서 이딴 소리를 짓거렸습니다. 체크포인트 보시죠. 자, 쾌유를 빈다고 했습니다. 최윤종이가 말이죠. 그 모습 영상으로 잠깐 보고 가시죠. 성폭행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시는데 혹시 맞으신가요? 피해자한테 할 말 없으세요? 뭐가 죄송하신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자, 승 의원님이 금요일 날 출연은 안 하셨지만 그때 저한테 이제 연락을 하셔서 최윤종은 신상 공개가 무조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 뭐 저희가 잠시 후에 또 전해드리겠지만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신상 공개는 반드시 되어야 되는 범죄이죠. 이게 특강 사건에도 해당되고 성폭력 사건에 해당된다면 전 신상 공개 해야 되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두 가지만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자가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 이런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죄송하다는 말투가 그런 말투는 절대로 죄송하다는 말투가 아니죠. 기자들이 물으니 죄송합니다라고 대답하고 너 더 이상 묻지 마라는 뉘앙스에 있는 거고 피해자에게 할 말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무엇이 죄송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빠른 쾌유를 빕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방송 윤리 규정상 그 어떤 둔기를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 못 드리지만 사실상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심정지가 될 정도로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폭행을 가해놓고 쾌유를 빈다라고 말하는 거는 저는 정말 천지분간되지 않는 그런 어떤 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다시 한번 피해자 가족분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과 고인의 명복을 정말 진심으로 빈다는 말씀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이제 교권 추락,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소식을 저희가 참 많이 전해드렸었는데, 이 고인이 하필 또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네, 맞습니다. 한 초등학교에서 체육부장직을 맡고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사건 당일에도 방학 중이었지만 계획돼 있던 체육 연수가 있어서 학교로 향하던 길이었다고 합니다. 이 연수는 지난 16일부터 내일까지로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사건 전날인 16일에도 고인은 12시에 출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에게 연수 참여를 독려하는 연락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피해자가 근무하는 학교가 사건 발생 장소에서 1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평소에 이용하던 저 등산로를 통해서 출근 중이던 상황이었는데 이 최윤종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범행을 저질렀던 겁니다. 자, 그러면 동료 교사들과 제자들이 기억하는 고인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잠깐 듣고 가시죠. 정말 SNS가 제자들 사진으로 가득할 정도로 아이들 사랑하고 늘 밝은 정말 에너지가 넘치는 선생님이셨거든요. 교대 재학 시절부터 밝고 활달해가지고 분위기 메이커 역할 항상 하던 친구였고 자기가 좀 힘들어도 주변 사람들 생각해서 먼저 웃고 매사에 솔선수범하는 성격이셨어요. 특히 스포츠 활동을 좋아해서 이제 운동을 통해서 아이들과 다양한 활동을 하고 때로는 친구 같은 선생님으로 인기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사를 봤더니 빈소는 그 제자들의 교복을 입은 제자들이 많이 와서 정말 눈물바다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정말 우리 모두 다 충격을 받았지만 그 제자들은 평생 잊지 못할 충격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선생님께서 보통 때 얼마나 좋으신 분이었는지 지금 이구 동성으로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일단 가족들은 정말 더없이 좋은 동생이었다고 지금 사촌 오빠, 피해자 오빠께서 얘기하시면서 2년 전에 아빠가 돌아가셨대요. 지난해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를 너무너무 살뜰하게 챙기고 그다음에 한 번도 뭐 물질적으로 날 도와달라는 얘기 한 거 없이 혼자서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번에는 고향에 오셔갖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 나도 집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까지 했다고 해요. 누구보다도 착하고 싫은 소리도 안 하던 그런 동생이었다라고 얘기했고요. 지인과 그 동료 교사들도 지금 들으신 것처럼 방학 중에 연수라는 건 사실 누구도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건데 앞서서 힘든 일은 다 맡아서 했다라는 얘기고 책임감도 강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교사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이제 학생들이 이 선생님을 너무 좋은 선생님이었다라고 기억을 하면서 계속해서 울고 눈물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백 변호사님. 네. 일단 피해자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자의 혐의도 바뀌어야죠. 네, 맞습니다. 일단 피해자가 안타깝게 사망을 했기 때문에 기존의 강간상해죄에서 이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성폭행까지 사망한 경우 죄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강간치사 아니면 강간살인인데 일단은 결국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최윤종 이자는 이렇게 얘기했죠. 피해자가 사망할 줄 몰랐다는 취지로 얘기했습니다만 저 사람의 말은 전혀 의미가 없고 결국 그 당시에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를 가지고 판단하는데 보통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어떤 흉기를 사용했는지 그리고 어느 부위를 가격했는지 가격의 정도는 어느 정도였는지 이걸 기초로 해서 추정을 합니다.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근데 최윤종 같은 경우 금속성 물질을 지금 본 것 사파처럼 끼고 피해자가 의식불명이 될 때까지 계속 가격을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럼 피해자가 사망하더라도 어쩔 수 없지라는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는 분명히 인정된다라고 경찰에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 이 사건에서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최윤종의 살인의 고의를 명백하게 확인하는 것. 그 작업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강간살인죄 같은 경우는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높습니다.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기 때문에 이 고의는 반드시 입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뭐 항상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은 이자 뭐 어떤 그런 자들의 어떤 정신병력 혹은 뭐 정신과 치료 이런 걸 또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역시나 또 이 가족들은 우울증 진단 뭐 이런 얘기를 자, 승현님. 저도 정신과 가서 수면제 처방 받고 그럽니다. 예? 사실 아니 요즘 현대인들 중에 예? 그 정신과 안 가는 게 뭐 이게 뭐 대수인가요 이게? 이 부분도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이 복잡해질 때 정신과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반드시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어떤 하나의 사건에 집착하고 그 사건에서 빠져 못 나오는 게 있거든요. 노이로제라 그러죠. 저는 현대사회에서 그런 어떤 정신과 선생님 한 분 계시는 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주위에 정신과 선생님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법무부의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우리나라 최고의 정신과 선생님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우울증이라는 게 과연 이런 범죄, 이런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단 한 분도 우울증이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하죠.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 어떤 정신질환자들을 낙인 찍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 꼭 한번 말씀드리고 정신질환이 있다 할지라도 치료받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요. 이런 어떤 정신질환자들을 낙인 찍는 행동 피의자, 범인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말하시면 조금 안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올림과 동시에 이 사람이 이런 말도 합니다. 사실상 강간은 미수에 거쳤어. 성폭행은 미수에 거쳤어 라고 하는데 강간살인이라는 게 강간의 기미수로 그 범죄의 기수미수를 따지는 게 아니라 살인의 그 결과의 기미수를 따지는 겁니다. 강간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피해자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피해자의 사망 때문에 강간살인으로 형량이 바뀌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강간이 미수에 거쳤다 할지라도 강간살인 성폭력 특별법상 사형 무기밖에 없으니까요.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검사는 제가 단정 웬만하면 안 짓는데 검사는 사형 구형해 주시고 법원에서 그에 맞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선택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 기자, 은둔형 외톨이였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 사회생활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였고요. 별다른 직업이 없었습니다. 서울 금천구에 있는 자택에서 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하루에 6시간 이상을 PC방에서 머물면서 게임을 했던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집 인근에 있는 PC방 여러 곳에 다 가입이 돼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 단골로 보이는 한 PC방에서는 2년 동안 570시간 이상을 머물렀습니다. 또 경찰이 최 씨의 휴대전화도 포렌식을 했는데요. 그 결과 통화 기록도 음식 배달 전화가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친구로 추정이 되는 인물이랑 통화를 한 기록은 극히 드물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 백 변호사님. 네. 저희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방송에서 이제 이 최윤종의 이름을 그냥 공개했어요. 네. 뭐 시비를 걸려면 걸 수 있었는데 저희는 그냥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예? 자, 제가 말이죠. 네. 이런 자들의 어떤 신상 문제, 신상을 공개하는 문제에 있어서 정말 국회가 이 관련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제가 요즘에 무슨 생각을 하면은 차라리 그러면 신상 공개 관련 법을 사문화 해버리는 방법밖에 없겠다. 실제로 공개해서. 예, 계속 이거를 있으나 마나한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공개해도 아무 탈이 없는 그런 지경까지 몰고 갈 수밖에 없겠다. 국회가 저렇게 가만히 있는 한. 결국
사실 국민들의 상식과 생각에 법이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론에 휘둘리라는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대중의 법 감정에 맞춰서 법은 변화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신상 공개를 하지 못했을 때 그 이후에 신상 공개를 일정한 요건, 그러니까 특강법에서 규정하고 할 때하고 지금하고 또 시대가 변하고 범죄 형태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금 제 기억으로 이런 정도 사건이면은 과거에는 신상 공개가 개최 안 되는 경우도 꽤 많았어요. 근데 뭐 최근에 묻지마 범죄도 너무 여러 건이 계속되고 거기다가 이번 사건도 국민들의 분노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경찰도 빨리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얘기가 먼저 나왔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수요일 날, 그러니까 23일이죠. 신상 공개 심의가 열릴 거고요. 뭐 지금 별 이변이 없는 한 그날 신상 공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다만 신상 공개가 되더라도 실제 최윤종의 현재 모습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공개가 돼야 되는데 아직은 뭐 아시는 것처럼 머그샷은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신상 공개에 좀 더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꼼꼼한 입법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승현님 뭐 말씀 주세요.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경찰에게 좀 요청합니다. 이걸 왜 자꾸 특강으로 가세요? 특강으로 가니까 범죄가 중대하되고 피해가 막대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성폭력 특별법, 성폭력 처벌법에 신상공개 25조가 되잖아요. 거기에는 성폭력 범죄를 범하면 돼요. 여기에 왜 자꾸 특강을 적용해가 그 요건을 어렵게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지 모르겠다고요. 25조 읽어보시고 25조로 신상공개하세요. 성폭력 범죄 범하면 신상공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경찰이 갖고 있는 예규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최 씨가 그 검찰로 갈 때 우리가 최원종 얼굴 보였듯이 제발 마스크 씌우지 말고 모자 씌우지 말고 그 모습 그대로 걸어가게 만드시면 돼요. 그 두 가지 경찰이 반드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최윤종 사건 이후로 사형을 빨리 이제 다시 집행해야 된다는 여론이 막 비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법무부가 말이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추진 중이라죠. 사형은 지금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민단체 10곳이 인간 존엄의 가치를 침해하는 거라면서 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자, 종신형도 반대하는 판에 사형은 말할 것도 없겠죠. 자, 강력범죄 피해자 또는 그 피해자 유족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씀 뭔지 아십니까? 이런 일이 우리들한테 생길 줄은 몰랐어요. 당연하죠. 이번에 돌아가신 선생님도 신림동 조선의 흉기난동, 서현역 최원종의 흉기난동 사건 보면서 우리랑 똑같이 아유 어떡해 안타까워 너무 불쌍하다 하면서 그러셨을 거예요. 범죄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당장 저부터도 몇 시간 뒤에 혹은 내일 그리고 모레 저도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 이게 나의 일, 나의 가족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딴 놈들을 두고 인간 존엄 가치 같은 한가한 소리 할 수 없습니다. 자, 이런 일을 직접 당하고도 무죄 추정 같은 소리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죠. 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일이 아니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자, 범죄 피해자들이 침묵한다고 그들이 다 용서했다고 시간이 약이라서 치유가 됐을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분들은 숨죽여서 숨어 사는 것뿐입니다. 그분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고 소위 말하는 인권을 중시하는 당신들의 주장이 옳음을 그분들이 인정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 이후로 아마도 저한테 또 많은 항의 메일이 답지할 것 같은데요. 사건 반장은 그러든지 말든지 자, 가해자 인권이 아닌 피해자 인권을 위해서 계속 싸우겠습니다. 제가 조금 흥분했네요.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